안녕하십니까. 코비드-19으로 인한 경제 극복을 위해서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만 어떤 지원안들은 혼돈스러워서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역사상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지원책을 제대로 이해해서 도와주는 전문인들도 찾기도 쉽지 않고 은행, SBA 그리고 국세청에서조차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지 못하는 경우를 경험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우선 발표해놓고 혜택의 자격 조건과 혜택의 범위 그리고 신청 시기 등에 대한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혼선이 야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려운 시기에 챙겨야 할 혜택이 있다면 꼭 챙겨야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정부 지원 중에 인플로이를 고용한 스몰 비즈니스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ERC, 그러니까 Employee Retention Credit 신청 자격에 대해서 혼돈과 함께 질문도 많이 있으시고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10가지로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PPP를 신청했기 때문에 ERC 신청하지 못한다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PPP와 ERC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페이롤 금액을 2번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PPP는 24주를 커버합니다. 이 PPP로 커버되지 않는 기간은 ERC를 신청해서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을 잘 계산하면 PPP와 ERC 모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비즈니스는 50% 이상 매상이 감소하지 않아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ERC를 받기 위해서 매상의 50% 이상 감소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조건 중에 이번 코비드-19으로 인한 정부의 락다운 5로로 비즈니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중단했어야 했다면 해당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매상의 20% 이상 줄었으면 ERC 신청이 가능해졌다는 사실 역시 중요한 조건의 변경입니다. 따라서 매상이 20% 이상 줄었거나 비즈니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 적이 있었다면 ERC 신청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비즈니스는 팬데믹 동안 완전히 문 닫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연방정부, 주정부 또는 로컬 정부의 명령에 의해서 비즈니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되어서 영업활동에 제한을 받았다면 ERC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서 비즈니스의 전부 또는 일부라는 의미는 실제적으로 영업시간이 줄었거나 영업장소의 제한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요식업 같은 경우 다인을 할 수 없어서 투고만 했다든지 다인을 해도 6피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객의 위치를 평상시보다 작게 해야 했다든지 또 요식업이 아닌 다른 비즈니스의 경우에도 정부의 명령으로 인해서 특정 지역으로 진입에 제한을 받았다든지 특정 장비 사용을 못했다든지 공급처가 셧다운되어서 정상 영업 활동을 못했다든지 하는 코비드-19으로 인한 정부의 명령으로 인해서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어 정상 영업을 할 수 없었다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매상의 감소와는 별도로 ERC 신청 자격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매상이 줄지 않았어도 이런 조건에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내 비즈니스는 필수 업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ERC 신청 자격이 아예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필수 업종에 해당되더라도 코비드-19으로 인한 정부의 명령으로 인해서 거래처의 임시 폐업 또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제한 등으로 인해서 비즈니스에 영향이 있었다면 이 역시 ERC 신청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비드-19으로 인해 정부의 명령으로 거래처의 셧다운 때문에 정상 영업을 하지 못했다면 영업의 제한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내 비즈니스는 매상이 올랐기 때문에 ERC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팬데믹 기간에 매상이 오히려 오른 비즈니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식업의 경우 평상시보다 투고를 하면서 오히려 비용은 줄고 매상이 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일단 정부 명령으로 영업의 일부가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ERC 신청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2021년도의 매상이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ERC 신청 자격 조건 중에 한 분기를 선택해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분기를 비교했더니 2020년 매상이 20% 이상 하락했다면 신청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되는 등 영향을 받았다면 2021년 매상 회복과 관계없이 ERC 신청 자격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내 비즈니스는 세금 크레딧을 받을 세금이 없기 때문에 신청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ERC 크레딧은 Refundable Tax Credit입니다. 이것은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경우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ERC 크레딧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면 현재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살펴보겠는데요. 여덟 번째는 내 비즈니스 인플로이가 500명이 넘기 때문에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면 인플로이 수가 500명 미만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500명이라는 것은 실제로 인플로이의 머릿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FTE, 그러니까 Full-Time Equivalent, 이것은 평균 종업원 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쉽게 이해하면 인플로이 수라고 할 수 있지만 정확히 계산하면 인플로이 수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타임 인플로이와 같이 풀타임으로 일하지 않는 인플로이를 포함해서 FTE를 계산하게 되면 실제 인플로이 수보다 작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약간 넘을 경우에는 정확한 FTE를 계산해서 자격 여부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는 페이롤 비용만 ERC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ERC 크레딧 계산에는 페이롤 비용, 말하자면 웨이지라든지 셀러리는 물론이고 건강보험 비용도 포함이 됩니다. 최대 비용의 7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비용을 포함하는 것 역시 누락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열 번째는 ERC는 비즈니스만 대상이지 비영리법인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ERC는 교회 등 비영리법인도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이면서 페이롤이 발생한다면 자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상 ERC와 관련되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PPP 탕감 신청, 2차 PPP 신청, ERC 신청과 같이 스몰 비즈니스들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지원책이 있습니다. 이런 지원책의 신청의 모든 최종적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혜택을 받아야 할 것은 철저히 받아야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잘 준비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야 훗날 SBA 또는 IRS로부터 감사를 받게 될 경우에 불필요한 상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